이 썸네일을 보고 오셨으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또한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제일 많이 불안감을 느끼세요? 부담감이 많은 책임감이 막중한 일을 할 때,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또 많이 불안하실 거고, 아니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괜히 미래가 불안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불안의 권위자로서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준비도 많이 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불안함을 좀 해소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을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불안이라는 감각을 느끼도록 진화가 됐겠죠. 불안해하지 않고 천하태평한 사람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겠죠. 더군다나 사람은 굉장히 나약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만 불안의 징조, 불행의 징조가 보이면 거기에 대비하고 바짝 신경을 세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이라는 걸 좀 따져서 볼 때 저는 어떤 마음의 불안감이 있거나 아무튼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든지 그거를 켜켜이 세세하게 보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어떤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몰라, 걱정하지 말자. 걱정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어. 아니면 불쾌한 일이 있을 때 빨리 잊어버리자 하고 다른 데 이제 신경을 돌렸다면, 지금은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봐요. 도대체 이게 실체가 뭘까? 보다 보면 결국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과정밖에 없는데, 우리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불쾌함이나 우울감을 느끼고, 근데 항상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마음을 아무리 간절하게 내도 이 세상은 그냥 돌아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고정불변의 뭔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고정불변의 무언가가 있고 그 길로 가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못하면 뭔가 내 인생이 영원히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쪽 길로 가면 성공을 할 거고 저쪽 길로 가면 실패를 할 거고, 이 일이 성공하면은 앞으로 평생 혹은 당분간은 내 마음에 어떤 고민이나 짐이 덜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실패 쪽으로 가버리면 영영 나는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에만 당첨되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든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불합격하면 난 영원한 패배자가 될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정된 미래에 대한 관념을 딱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정불변한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어떤 길에 진입해서 이 실패의 방향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데? 라는 압박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될까봐 불안해. 이렇게 될까봐 걱정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 같아. 그럼 알겠어. 근데 어쩌라고잖아요, 사실. 그래, 내가 실체 없는 것에 고민하는 건 알겠어. 그리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걸 알아도 여전히 고민돼. 그쵸? 여전히 불행하고 불안하고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욕심내지 마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욕심내지 마세요. 그런다고 욕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대체할 다른 행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내. 탐욕스러워 내가. 근데 욕심을 안 내고 싶어. 그러면은 욕심을 비워야지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욕심을 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줘야 돼요. 그래서 걱정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야지 한다고 걱정 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행동을 해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해버려야 됩니다. 제가 세상은 통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이 환자가 죽어가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이 환자가 죽을까봐 계속해서 고민이 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재빠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로 이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 상담을 진짜로 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마음에 너무 큰 상처로 남아요. 그 상처를 제가 온몸으로 이렇게 맞고 서 있어야 하는 느낌이고, 근데 그거를 회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에 계속 집중을 해요. 무슨 약을 쓸 수 있지? 어떻게 보호자 오기 전까지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심폐소생술 할 때 뭐 내가 놓친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이악 물고 더 빠르게 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지 물어보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요.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내가 이 환자에게 이런 것들을 해줬어.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놓친 게 없을까? 더 검사해봐야 될 게 없을까? 다 물어보고 더 없어. 그러면 나 스스로에게 도장을 찍어줘요.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렇게 도장을 쾅 찍어줘요. 그래서 평소에도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근데 방금 말한 건 이제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두려움인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겁이 너무너무 나. 이런 경우고, 실체가 없는 불안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제가 맨날 운동 얘기를 해서 진짜 죄송한데 운동 예찬론자고,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운동에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운동 얘기가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번 제 운동 얘기를 하자면, 사람마다 몸의 감각에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이 있고, 몸의 감각이 더 발달한 사람이 있고, 사고의 감각이 더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다라고 하면 이게 몸과 마음이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양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 이쪽이 조금 더 내려가요. 그리고 생각은 비현실의 영역에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는 건 비현실 그리고 추상의 영역에 있거든요. 근데 몸은 굉장히 현실과 가깝게 딱 붙어 있어요. 몸의 감각. 내가 이렇게 딱 맞으면 아야 하고 아픈 거는 완전히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이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 생각을 멈출 수 없을 때에는 자꾸 몸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 몸에다가 붙이기에 굉장히 쉬운 방법이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좌선 명상을 하면서 몸의 감각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좌선 명상을 할 때는 앉아가지고 이제 이 지금 내 몸에 닿는 공기, 내 귀에 들어오는 소리, 이렇게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으면 푹신하다, 딱딱하다, 춥다, 덥다 이런 감각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좌선 명상은 좀 어렵거든요.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달아나기도 쉽고, 근데 몸을 격하게 움직여서 운동을 해버리면 이 순간적으로 모든 감각이 몸에 집중되고, 감각이 몸에 집중된다는 건 감각이 현실에 딱 붙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현실의 영역에 있는 이런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현실 그리고 지금으로 딱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운동만 한 게 없고, 운동은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운동하기로 결심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계속 뛰는 것. 내가 뛰고 싶어 그럼 뛰고, 걷고 싶어 그럼 걷고, 뭐 무게를 들고 싶어 그럼 무게를 들고, 이런 건 굉장히 직관적이고 할 수 있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걱정을 안 하고 싶어, 걱정 안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 이거는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개인적으로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걱정 흘려보내기 실습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재밌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미지를 일부러 이렇게 풍선 이미지를 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하늘에 걱정이 풍선처럼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실체 있는 고민을 하나 가지고 와보세요. 좀 막연해도 괜찮아요. 자, 이 주제를 정하셨다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이 걱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되게 사소한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처음에 걱정을 흘려보내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과정이 걱정을 한번 인정하는 거예요. 너 걱정할 만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택하고 싶고 내가 원형적 사고를 하고 싶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걱정하지 말자. 우울해하지 말자.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야, 이거 틀린 생각. 긍정적인 쪽으로 풀릴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이대로 괜찮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무시를 당했어요. 이게 아니라 걱정이 되면 내가 이런 것들이 걱정돼 라고 걱정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맞아, 걱정될 만해 라고 한 번 무조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이드를 드릴게요. 제 말을 듣고 제 말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한 스텝씩. 자,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걱정되는 주제를 하나 떠올리세요. 떠올리셨나요? 내가 남자친구랑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남자친구가 나를 버릴까봐 걱정돼. 내가 이번에 평가가 있는데 인사고과를 나쁘게 받을까봐 걱정돼.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학교에서 교우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걱정돼. 걱정되는 걸 떠올리셨다면 일단 긍정해주세요. 그래, 걱정될 만해. 그게 걱정이 됐구나. 맞아, 두려울 수 있어. 이렇게 걱정을 해줍니다. 걱정을 충분히 했다면 그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걱정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걱정을 놓아버리도록 나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예스예요. 내가 이 걱정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고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불안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없어 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난 도저히 걱정돼. 그래도 걱정돼. 나는 흘려보낼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답이 나오면 아니야, 너는 흘려보낼 수 있어. 다시 물어봐요. 내가 이 걱정을 놓아줄 수 있을까? 흘려줄 수 있을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걸 나한테 허락할 수 있을까?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 스스로에게 이 걱정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을까? 물어보셨으면 이제는 흘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 흘려보내는 게 시각화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흘려보내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몇 가지 시각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세도나 메서드라는 책에서 나온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제시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걱정을 풍선에 매달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헬륨 풍선에. 그래서 이 걱정을 쥐고 있다가 내가 이 걱정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예스! 하면은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눈 감고 이제 풍선이 저 하늘 위로 둥실 떠서 멀리 사라지는 걸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계곡, 막 빠르게 흘러가는 계곡물, 폭포수 이런 데에다가 내 걱정을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곡물을 흘려버린 내 슬리퍼처럼 이 빠른 급류에 내 걱정이 시원하게 쏟아져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전기 압력밥솥 있잖아요. 전기 압력밥솥에서 압이 막 이렇게 차다가 칙 하고 이 증기가 새어나갈 때 있죠. 그것처럼 내 걱정이 내 마음 안에 꼭꼭 뭉쳐져 있던 이 걱정이 팡 하면서 압축된 증기가 빠져나가듯이 시원하게 새어나가는 이거를 이미지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미지로 상상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볼펜 같은 걸 손에 쥐고 있어요.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쥐고 있는 걱정, 불안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 스스로에게 허용할 수 있을까? 예스 하는 순간에 이 볼펜을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땅으로 떨어지겠죠? 아니면 눈을 감고 벼랑 끝에 서가지고 내가 이거를 손에 쥐고 있다가 탁 놨더니 저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조금씩 옅어집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해보셨나요? 해보셨다면 어떠신지 한번 소감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내가 잃어버린 금에 대한 집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집착하는 모든 대상, 내가 집착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가 지금 흘려보낼 수 있을까? 놓아줄 수 있을까? 예스 하고 놓아버리기. 다시 한번 반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책에도 흘려보내기에 대한 챕터가 2챕터가 있거든요. 제가 새로 쓴 책에도 19일 차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상상 속 계곡물에 내려놓는다 라는 챕터가 있고, 또 어디 있더라? 23일 차에 가장 힘든 일을 상상 속 풍선에 매달아 날린다. 이렇게 두 가지 실습법이 적혀 있어요. 이 실습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시더라도 일상 속에서 뭔가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반복하게 해서 해보시면, 불안도 좋고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반복해서 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느껴지자마자 바로 흘려보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바로 흘려보내려고 푸시하지 않고 그래 걱정될 만해, 그래 고통스러울 만해, 그래 집착될 만해, 그래 놓아주기 싫은 거 당연해, 이렇게 한번 인정을 하는 게 1단계라는 거, 그리고 1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 과정을 정리하자면, 걱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을 한번 보내야 돼요. 한번 보내고, 그리고 내가 흘려보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긍정을 한번 해요. 맞아, 나는 흘려보낼 수 있어. 흘려보낼 수 있을까? 예스. 그리고 나서 놔버려요. 헬륨 풍선이든지 계곡물에 떠내려 보낸다든지 벼랑 끝에 떨어뜨린다든지 흘려보내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걱정될 때마다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걱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금 캡처하세요. 첫 번째, 걱정되는 일을 떠올리고, 두 번째, 당신이 그 걱정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충분히 걱정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스 대답하고, 이제는 당신은 그 걱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스, 나는 흘려보낼 수 있어. 맞아, 나는 흘려보낼 수 있어. 내 걱정이 얼마나 크든,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든 나는 뭐든지 흘려보낼 수 있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의 말이래요. 너무 공감되는 말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실제 삶보다 상상해서 더 고통받는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만큼,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실제로 벌어질 일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 성격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되게 정상이구나. 정상적인 생명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삶보다 상상해서 더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